민주당 분들은 되게 순수한 질문인데 제 조롱 비하자면 그러면 지금 이제 편이 확실히 나눠진 거예요? 편이요? 예. 편이 아니고 의견이 갈려 있는 거죠. 그래요. 의견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합당- 편이 나눠져 있으면 그거는 개파고, 개파고, 당신들은 우리가 의견이다. 우리는 합당에 의견이 관해서 좋다. 찬성 예. 반대가 크게 있는 거고 예. 이게 찬성하는데 거기에 시기적인 어떤 이 유보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전선은 그런 명확한 거죠. 것 같은데. 되게. 그렇죠. 지금 하냐 안 하냐는 명확하죠. 아니 그것도 맞는데 음.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통령과 가까운지 적정리 대표가 가까운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대통령은 이제 총집합이잖아요. 총집합이니까 그게 이렇게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건 이긴 총장이나 그대가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건 맞아요. 제가 사과드릴 부분도 하나 있는 게 그동안 저는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국화 배덕화 역할을 명확하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당정 간의 소통이 원활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유착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특검 추천권을 보고 딱 알았죠. 알았죠. 대통령의 정말 하명을 받는 게 아니구나. 따로 하는구나. 아, 끝까지 그럼요. 따로 가십시오. 아니 한 명은 받는 거지. 어.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아니죠. 조국혁 신당이 그거는- 추천한 검사를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근데 거야? 이게 특검에 추천되는 검사 이번에 행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성윤 의원이 이랬잖아요. 그 최고가 윤석열 때 탄압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서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번에 이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수사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냐. 그러니까 특검의 공정성이 왜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거든. 기준이 엉망인 거예요. 기준이 세상에 그러면은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았다고 그게 어떻게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추천인 거예요. 그럼 국민들 앞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객관성을 띠기 위한 이 노력을 당해서는 하고 대통령한테도 그런 선택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 부분 포함해서 반성할 지점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성윤 추천을 먼저 지적하지 말고 2차 종합 특검 자체를 지적해야지. 2차 종합 특검은 필요합니다. 이건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왜 그 웃었냐면 지금 특검들 보세요. 하는 거 어때요? 지금 성적표 보세요. 성적표를 특검이 해가지고 제대로 형량 맞춘 것도 없고 뭐 다 공소 기각되고 있는 판국인데 그래. 이거 특검에 엄청 문제가 많다는 걸 맞아요. 자임하는데 문제 2차 많아요. 특검을 하면 어떡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항소는 안 해. 아, 그렇죠. 뭐지? 문제가 많은데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쪽수로 밀어붙여서 2차 종합 특검을 관철시킨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렇죠. 이런 나라가 어디 현실적으로 있어요? 검찰이 어쨌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 명품 빼기든 조가 조작이든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럼 검찰에서 그 동료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특검을 해. 그럼 거기에서 또 오밀조밀하게 자기들끼리만 딱 법비들만 아는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상 판사의 판단도 문제라고 보지만 판사의 판단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앞에서 조율하는 역할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넷플릭스 이번에 하게 그만 됐어요. 봐라. 지금 그 말씀대로 하려면 정말. 민주당에서 수사하고 민주당에서 재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납득하겠다. 아니, 언제부턴가 제도적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언제부턴가 네. 사법부의 판단을 의심하고 쉽게 비판하는 게 정치권의 뉴노멀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좀 봐요. 축적된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판사들은 판결을 하는 것뿐이고 정말 지적을 할 거라면 잘못된 공소장 내지는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검찰들을 비판할 수 있겠으나 그 판사까지 싸잡아가지고 아니 무혐의 내렸으니까 명태균 문제가 있다. 이게 이해가 되는 판결이에요? 아니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봐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돈 1억을 받고 본인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공간이 안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나중에 공간을 회의록을 보니까 들어가지고 울며불며 김경식 의원을 공천 줘야 된다고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이런저런 말은 많은데 공관위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입증이 안 됐어요. 왜 입증이 안 돼? 봐봐요. 대통령 녹취록까지 다 나온 마당에. 게다가 그 김영선의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다? 표결로 결정했어요. 표결로 결정이죠. 우리도 표결로 결정했어요. 민주당도. 아니 김경식 의원 표결로 같은 결정 안 경우 하는 게 있어요? 김경식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로 결정을 안 했고 강선우 국회의원이 들어가가지고 울며불며 공천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단독 공천 줬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같은 사례냐고. 표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도. 명태균 씨랑 뭐 영부인 김건희 영부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화 녹취록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상현이한테 전화했잖아요. 정확하게 검찰과 내지는 특검은 그 공관위와 명태균 씨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와 증거와 사실관계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거지. 법감정이 불편하니까 이상해 보이니까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가서 판결할 수는 없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래서 판결인데. 윤 대통령은 왜 개엄을 한 걸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결과를 이해가 안 되지만. 예.
그러니까 왜 개혁을 해가지고 이 이사다를 판결로는 판결을 인정받을 수 없는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사는 뭐 로봇도 아니고 판사도 어딘가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건 되게 인정을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수년 동안 언론에서 너무나 많이 떼었고 내가 이걸 그냥 일반인이 봐도 이거는 문제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무죄를 때려?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권에 대한 연구를 하나도 안 하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해도 괜찮다는 그 거잖아.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었으니까 그 야당은 그런 만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문재인 정부 때 기소도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정부 때도 무혐의 처리했던 도이치모터스, 이재명 정부 때 출범시켰던 특검이 기소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은 사법부를 공격할 게 아니라 자, 이 판례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법부를 공격하고 판사 탄핵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그건 건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지적하는 거예요. 문재인 때는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의원이었고 또 얘기해야 돼 이거를? 이걸 또 얘기해 네, 이거를? 제가 쌍욕을 박았다는 자, 얘기를 자, 윤석열이 잠깐. 전화해가지고 네가 감히 이 얘기를 또 해? 그러면 그 말은 외압을 얘기예요. 했다는 걸 또 해? 문재인 청와대가 검찰을 제대로 행정부로서 제대로 그건 무능한 건 했다는 인정. 그러니까. 그거 무능한 건 인정. 그리고 지금 특검에 왜냐하면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온통 지금 외압했다는 거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것만 안 했다고 자기 와이프 것만 안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앞에 깔아놓은 건 네. 그거죠. 당시 검찰이랑 행정부를 갖고 있던 행정부 권한을 갖고 그건 무능했다는 무능했던 거죠. 거지. 그리고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 특검 어. 수사를 못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특검 누가 추천했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 특검 추천했다면서요. 아니, 결국 그 다 무능했다는 막바지에 막 거죠. 나왔잖아. 민주당 의석으로 특검을 만들었고 특검 추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했고 그 추천된 검사들의 임명은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면 결과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끌어들일 수는 없지. 그 논리가. 당연히 무혐의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증거는 많은데 우리나라의 제도적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실한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 보완을 이야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판사 공격하고 있을 거냐고. 저희가 의석수 많았으면 지금 특검 불러서 청문회했어요. 판사들 정신 차려. 그래서 특검에 전준철인가요? 그분을 넣었는데 그분 또 아니 이분 선택 안 했잖아요. 대통령 수사 관여됐다고도 안 된다라고. 선택 안 했잖아요. 까다롭습니다. 수사가 아니고 반대파에 섰던 헛소리를 했던 그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인 거죠. 아니에요. 그 저기 뭐야 김성태 김성태 본인 변호인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인이긴 한데 쌍방울의 직원들을 수사한 사람이고 그 어떤 회유 말의 어떤 번복을 유도했던 사람은 아니야. 그 열한 대여섯 그러니까 명의 다른 변호인 건에, 중에 한 네, 명이었는데 변호인이었다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후문이 아니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냥 직업 윤리로 보면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고 윤석열도 변호할 수 있고 그럼. 김건희도 변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근데 추후에 자기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공직의 어떤 자리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 수임을 공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수임을 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 말씀을 하면 좀 근데 날카로운 얘기를 할 수밖에 나중에 그럼 없는데. 공직으로 들어올 때 어차피 그게 다 되돌아가잖아요. 이건 이제 그 판단.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검열을 하면서 사는데 변호사라고 해서 자기 검열 안 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거 안 돼요. 제가 이동학 최고 정말 미안한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한참 해봤거든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조카 살인 변호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것 적절하게 때문에 이게 잘 맞지가 표현을 하고 않아요. 와야지. 예. 그것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공적 잣대에 의해서 사안을 판단한다면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죄든 변호할 그렇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직업 그거에 따라서 윤리로서 했는데 하시고 적어도 공적 영역으로 올 때는 그 부분과 맺고 끄집으면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적어도 자기 검열을 하면서 살자 그 얘기죠. 여하튼 이번 이 사건에 반면교사 해볼 때 예전에 이재명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았던 그리고 그거를 뭐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되게 충격적인 거였거든. 그걸 뭐 비판할 수 있죠. 이번 비판해서. 사건에 대입해 그러면 공적 위치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란 얘기거든.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에 맞잖아. 대해서는 잘 소명을 해야죠. 아니 종합시장에서 공적으로 올 때. 자리세 뜨는 조폭들 변호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공적으로 올 이게 때는 좀- 잘 소명을 하고 아니 저는 근데 아세요. 이동학 최고가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 생각을 밤새 해봤거든.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특검 거부하는 것이 왜 온당하지가 않지 생각하다 보니까 댓글에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게 가슴속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가슴. 그 가족을 잃은 그 아버지도 혼자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여하튼 그래. 그 사건이 지금 기억이 남아서 말씀을 정민정 드립니다. 의원님이 핵심을 찔렀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또 청와대에서는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이 연출이 계속 되는 거야. 뭐 장동혁과 한동훈이 서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치게 되는 것처럼 정청래는 코스피 5천 달성되는 시점에도 그 청와대를 합당 옹호해주지 선언. 않고 자기 할 일을 했던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가 어렵다.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 입법 속도로 변화를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조국혁신당은 우린 합당을 당한 피해자다. 합당 되든 안 되든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스피 5천 이거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하면 정치 실패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잘 들어간다. 서로 이 난리가 되는 거예요. 정체적인 난국이네요. 네, 정체 난국이다. 어저께 그러면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또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보통 모두 발언하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인사치레라도 할 텐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합시다. 그거는 정청래 대표한테 허튼 짓 하지 말고 합당 같은 쓸데없는 행위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도와라라고 일갈한 거거든요. 그거를 당에서는 긴장해야 되고 그 두 번째 마디가 당과 정부는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에요. 네, 김민석 총리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념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요거 유시민 작가 뭐 김어준 총수인가요? 총수. 이분 직함에 총수 이분들 다 나서서 지금 합당을 바라고 있고 그렇죠. 하자고. 합당을 조금 날카로운 말로는 합당을 유인하고 그렇죠. 있는데 합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합당 될까 안 될까? 저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보고 네. 지방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선거가 없잖아요 쭉. 그러니까 이 선거가 없을 때 차분하게 논의해 보고 뭐 합당은 언젠간 되겠죠. 네. 그때 지금 되면 논의할 건 아니다. 저국혁신당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으면 뭐 살 길이 없는데. 아니지.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 연봉 체결할 때 10승 정도 하는 투수와 20승을 할 것 같은 투수 중에서 20승을 할 것 같은 투수들한테 연봉을 더 많이 줘요. 그 말인즉슨 몸값이 높을 때는 이 기대치가 높을 때인데 네. 지금은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막 민주당이 서울이나 이런 데 막 구청장 후보 많이 내가지고 민주당의 당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지금 합당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며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없잖아요. 조국혁신당의 값어치가 지금만큼 높냐는 거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옹호하게 나갈까요? 뭐 최소한의 어느 정도 배려해 줄까? 배려 없이 그냥 흡수 합당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리 보존 안 해줄 거잖아요. 그거 같아요, 저는. 그 지금 민주당 분들의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조국혁신당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한다. 딱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유시민, 아니, 김어준 총선 씨가 앞두고 헐값에 몸값 높일 매입. 수 네, 있어요. 헐값 매입이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반값 세일을 하는 물품이 그렇죠.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제값 주고 바가지 쓰고 다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당을 해도 후보자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합당을 하니까 부담이 없을 텐데 정청래 대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연임 당대표 내지는 그 벌충해야 될 중앙위원들의 표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한다면 민주당 아마 더 경랑 속으로 빠져요. 조국혁신당도 그러면 합당 받을 필요가 없어요. 더 앞으로 어차피 의석수 12석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음 선거 때까지 또 버티고 그러면 이거 또 시즌 2가 된다니까요. 그럼 민주당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조언할 처지는 아니지만 저희 당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개혁신당이 지금 정치 상황 보면 제일 즐거우시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아니 개혁신당도 또 잘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제일 어쨌든 뭐 부정선거 같은 여기 그런 평화롭잖아. 이슈, 평화롭게 쭉 한 세력으로 가니까. 국민의힘 불타고 평화롭잖아요. 있는 거 보면서 재밌고 민주당 조영시당 불타고 있는 거 보면서 재밌고 본인들은 이제 어쨌든 TV조선에도 나가시고 얼마나 제가 좋아. 제일 나빠. 김효영이 제일 나쁜 거 알지? 아니 저는 진짜로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해볼게요. 네, 통합에 관련해서는 언젠간 될 텐데 유시민 씨가 이번에는 아니라. 유시민 씨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 본류라는 말을 네, 했어요. 본류라고 뭔가 하죠. 민주진영의 적장자인 네. 것처럼 말을 했는데 전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합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정치권에서 이익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당위만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뭔가 권력 투쟁인 것처럼 뭔가 비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시민 김어준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제가 민주당 만약에 입장이라면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본인들은 빠져줘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져줄 때 빠져줘야 되는데 너무 센터 본능 때문에 지금 뭐 안 해도 될 말들을 붙이고 있어서 논란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세 분 생각은 이번에 합당이 빕. 안 된다. 빕. 형도 X도 해줘요. 이동학 빕. 이번에 어려워요. 정청래 대표가 네. 난감할 텐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사실은 벌린 일이고 이렇게 어쩔 수 벌렸으면 없다. 안 됐죠. 원래는 뭐 박지원 뭐 의원한테도 좀 부탁해가지고 분위기 좀 만들어 주셔라. 뭐 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분위기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류를 형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최고위에서도 한번 논의해 볼까요?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근데 그냥 같으니 그냥 던졌어요. 한 네.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는 모든 게 다 무리수였다. 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네. 역시 민주당 우리 소중한 민주당 패널 고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동학 아니에요. 최고 고생 뭐. 사랑해요. 네. 네. 저희가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예, 그렇지. 이 손별님께서 10,000원 후원 주셨어요. 내용을 읽지 않을게요. 예, 이동학 최고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인간성이 그러니까요. 참 좋아요. 그럼. 예. 네. 아, 이 힘든 상황에 나와가지고 네. 얘기하는 거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되게 귀한 게스트여가지고 맞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